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걷는 사람 하정우, 하정우 글 사진 문학 동네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정우, 배우, 영화감독, 영화 제작자,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리고 걷는 사람. 네, 책 뒷면에 보면 티베트어로 인간은 걷는 존재 혹은 걸으면서 방황하는 존재라는 의미라고 한다. 나는 기도한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걸어나가는 사람이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한 발 더 내딛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를. 네,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신이시여, 당신께서 예비하고 계획하시는 일, 그저 묵묵히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제게 건강한 두 다리만 허락해 주십시오. 웬만하면 걸어다니는 배우 하정우입니다. 나는 이것저것 만드는 걸 좋아한다. 영화에 출연하고 영화를 직접 만든다.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연다. 그리고 7년 만에 새 책을 낸다. 최근에 내가 잘 만든다는 칭찬을 받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게 된 또 한 가지 재주가 있다면 별명 짓기다. 마동석 형은 마동동, 김태리는 테리야끼, 김양기는 김냄새, 점점점. 이런 다양한 별명들을 지어서 별명 장인이라는 영광스러운 평을 듣기도 했는데 막상 팬들이 내게 붙여준 별명은 단순하고 강렬하다. 하대갈. 내 머리에 범상치 않은 크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지만 팬들은 좋은 건 크게 봐야 하는 거라며 나의 큰 머리를 꽤 반겨주는 것 같다. 나도 하대갈이란 특별한 별명이 마음에 든다. 그런데 나에겐 머리만큼이나 큼직한 신체 부위가 있다. 바로 두 발이다. 내 발 사이즈는 300mm이다. 발이 워낙 크다 보니 주로 이태원이나 해외에서 맞는 신발을 구해야 해서 약간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 왕발이 좋다. 가끔 내 큰 머리에 어지러운 생각과 고민이 뭉게뭉게 차오르기 시작할 때면 그 생각이 부풀어 머리가 더 무거워지기 전에 내 왕발이 먼저 세상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간다. 머리 큰 내가 발까지 큰 건 분명 축복이다. 정말 발 사이즈부터 타고났기 때문일까? 나는 걷는 것을 좋아하고 잘 걷는다. 휴식 시간뿐만 아니라 촬영장에서도 걷고 아침에 눈 뜨면 걷고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돌아가는 길에도 걸어서 집에 간다. 사람들은 이동 거리를 말할 때 흔히 차로 몇 분 혹은 몇 킬로미터 간다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언젠부턴가 내가 이동 거리를 말할 때 쓰는 단위는 편도 몇 보가 되었다. 영화 아가씨를 찍을 때는 영화사가 합정역에서 상수역 사이쯤에 있었는데 나는 강남에서부터 마포까지 거의 매일 걸어 다녔다. 출근길 편도 1만 6천 보. 이 정도면 상쾌하다. 별나게 걸어 다니며 걷기를 통해 내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열성적으로 전파하는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교주라고 놀린다. 그리고 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엄청 바쁠 텐데 왜 그렇게 걸어 다니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걸었어요? 글쎄, 언제부터였을까?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걷기밖에 없던 것만 같았던 시절도 있었다. 연기를 보여줄 사람도 내가 오를 무대 한 뼘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 안에 갇혀 세상을 원망하고 기회를 탓하긴 싫었다. 걷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았던 과거의 어느 막막한 날에도 이따금 잠까지 줄여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지금도 꾸준히 나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점이 마음에 든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든, 걷기는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나는 걸음수를 측정하는 피트니스 밴드, 핏빗을 손목에 차고, 시간이 가듯 나의 걸음이 마일리지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내 인생 최고의 흥미진진한 게임으로 여기며 걷는다. 걷기 모임을 만들어 친구들과 오늘은 얼마나 걸었나 서로 내기하고 응원하며 계속 걷는다. 내가 사는 도시를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동네에 연결된 작은 골목길들을 알아가는 게 나는 즐겁다. 그렇다고 내가 언제나 소풍 가득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는 건 아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나도 하루쯤은 그대로 이불 속에 파묻혀 있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귀찮음과 게으름을 딛고 일어나 몸을 움직여 걸으면 이내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멀고 막막해 보였던 세상과 나의 거리가 훅 당겨진다. 이 책에는 내가 배우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닌 길, 그리고 걸으면서 느낀 내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끊임없이 걷고 배가 꺼지면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고
세상으로 난 길에 뛰어들어서 심호흡하며 본능을 찾으려 애쓰는 자연인 하정우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내 삶의 방식을 자랑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사람마다 보폭이 다르고 걸음이 다르다. 같은 길을 걸어도 각자가 느끼는 온도차와 통점도 모두 다르다. 길을 걸으면서 나는 잘못된 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조금 더디고 험한 길이 있을 뿐이다. 그저 내가 지나온 길, 내가 갖고 있는 일상의 매뉴얼이 누군가에게 아주 약간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혹여 쓸만한 것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어 참고해 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이다. 아침 출근길 1만 5천 보 마일리지를 끊으면서 종종 평생 내가 걷는 걸음은 몇 보쯤 될까 생각한다. 나와 당신은 이 지구에서 총 몇 보를 걷다 갈까? 오늘도 각자의 영역에서 크고 작은 족적을 찍으며 하루를 견딘 우리는 오늘 이 지구라는 별을 굴리고 있는 길동무다. 당신이 휴일에 동네 친구와 가뿐하게 산책하는 기분으로 이 책을 읽어준다면 좋겠다. 하정우. 네. 하루 3만 보, 가끔은 10만 보. 하체가 상큼해지는 시간.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나의 걷기 다이어트. 종일 책상 앞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이가 제 몸엔 머리와 손밖에 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라고 말해서 흠칫 놀란 적이 있다. 아마 많은 사무직 종사자들이 공감하는 얘기일 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리 대신 바퀴의 의지에 잽싸게 이동하기를 요구하고 머리와 손은 더 빨리 움직여 생산성을 높이라고 다그친다. 이런 와중에 내 다리를 뻗어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딛는 행위는 잊고 있던 내 몸의 감각을 생생하게 되살리는 일이다. 나는 걸을 때 발바닥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전해지는 단단한 땅의 질감을 좋아한다. 내가 외부의 힘에 의해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 내리듯 쿵쿵 딛고 걸어가는 게 좋다. 그런데 내 두 다리가 받칠 수 있는 것보다 체중이 불어나면 걸을 때 무릎과 발목에 피로가 빨리 온다. 나도 영화 촬영 기간이 아닐 때에는 몸무게가 약간씩 늘곤 하는데 굳이 체중을 달아보지 않아도 걸으며 바로 한다. 다리가 묵직하고 숨이 더 빨리 가빠온다. 몸이 비만할 때는 많이 걸으면 발목, 무릎, 골반, 허리까지 차례로 아프다가 팔이 저리고 손발이 붓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하고 걷기를 중단하는데 사실 이럴수록 더 걸어줘야 한다. 꾸준히 걷다 보면 이런 통증들이 조금씩 풀리고 살도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다 하체가 아주 상큼해지는 순간이 온다. 걸을 때 하중이 거의 없는 가뿐한 상태. 이것이 내가 유지해야 할 최적의 몸무게다. 휴식은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야. 하와이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어떤 날. 2013년 11월 군도 촬영이 끝나자마자 다시 하와이로 떠났다. 여행 가방에 허삼간 시나리오를 챙겨 넣었다. 얼른 각색해서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싶었다. 하와이에 가서 좀 쉬면서 시나리오도 다 정리해오자 야심차게 맘먹었다. 그런데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일주일간 꼬박 알아누웠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몸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호되게 아프고 나서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을 때쯤 이렇게 생각했다. 집에 가야겠다. 낯선 타지에서 아픈 몸으로 혼자 지내는 건 혹독한 일이었다. 천천히 걸어 다닐 만큼 몸 상태가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얼른 한국으로 돌아가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그래도 하와이에 왔는데 떠나기 전에 잠깐 공원 벤치에나 앉았다 가야겠다 싶어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하와이에 올 땐 잘 쉬고 마음도 좀 다스리려고 했는데 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지? 집에 가면 이 묵직한 기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집에 가도 별게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당시 한국은 11월, 스산한 늦가을이었다. 몸도 마음도 이렇게 허한 상태인데 집에 가면 뭐하나 이불 덮고 잠이나 자겠지. 그럴 바엔 따뜻한 하와이에서 하루만 더 버텨볼까 싶었다. 그래서 하루를 버텼다.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았다. 다음날 다시 생각했다. 그럼 하루만 더 있어볼까? 하루를 더 견디니 나는 조금 더 나아져 있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휴식에도 노력이 필요하구나. 아프고 힘들어도 나를 일으켜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하는 거였구나. 나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정말 치열하게 일한다. 그런데 휴일에 꼼짝도 안 하고 나가 떨어질 만큼 평소 일에 지나치게 매달리기 때문일까?
정작 일은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휴식 시간에는 아무런 계획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던져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지치고 피로한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곧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방기는 결과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피로를 잠시 방에 풀어두었다가 그대로 짊어지고 나가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다르다. 나는 휴식을 취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적어도 일할 때만큼은 공들여서 내 몸과 마음을 돌봐야 하지 않을까? 그때부터 줄곧 내 머리를 지배했던 다 부질없고 집에나 가고 싶다는 마음을 싹 걷어내고서 나는 하와이를 슬슬 걷기 시작했다. 일과 휴식을 어중간하게 뒤섞지 말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휴식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 일이 바쁠 때 나중에 몰아서 쉬어야지 같은 얼토당토하는 핑계를 대지 않는 것. 힘들다, 걸어야겠다. 바쁘고 지칠수록 루틴. 연기란 단순히 끼와 기분, 감정을 적절히 만들어 바깥에 내보이는 행위만은 아닌 것 같다. 감정을 연기할 때 배우들은 다소 희한한 경험을 한다. 이성은 분명 멀쩡한데 몸이 감정선을 따라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수가 올라간다. 내 몸이 내가 연기하고 있는 인물의 신체가 반응하는 부분까지 거의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하긴 인간의 몸은 정신에 상당한 지배를 받는다. 상사병에 걸리고 상상 임신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몸이니까. 특히 내가 연기하고 있는 인물의 감정에 따라 심장이 달리 반응하는 것이 뚜렷하게 느껴져서 내 심장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다. 이렇게 제멋대로 날뛰다가 부정맥에 걸리면 어떡하지? 슬쩍 걱정되기까지 한다. 수시로 급격하게 박동이 변하는 내 심장을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훈련하고 붙잡아주는 것이 걷기다. 배우라는 직업의 특이점은 또 있다. 연예인들은 늘 대중의 시선과 평가를 받으며 살다 보니 정신적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것 같다. 자신감이 소진돼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마음이 요동치고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지기도 한다. 그간 이루어 놓은 것들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허물어질 것 같고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갑자기 너무도 어렵게 느껴져 꼼짝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사실 이런 증상은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과잉 업무와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많은 현대인들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흔히 번아웃 혹은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런 상태에 빠지면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육체 피로로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워서 쉬려고 한다. 극단적으로 지쳤을 때 의외로 많은 이들이 계속 먹거나 종일 자거나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거나 하는 식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 방법을 택한다. 하지만 이러면 분명 쉬긴 쉬었는데도 통 나아지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든다.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날이 닥쳤는데도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 왜 푹 쉬었는데도 여전히 피곤할까 의아해하면서 말이다. 물론 육체 피로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느 정도 회복된다. 격하게 움직인 부위의 근육을 잠시 쉬어주면 이내 활동 가능한 상태로 돌아온다. 하지만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면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 단언컨대 무작정 가만히 누워있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물론 나 역시도 꼼짝도 안 한 채 입을 둘러쓰고 싶은 순간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힘든데 뭘 더 어떻게 움직여 의구심부터 든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힘들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게 되었다. 아, 힘들다. 걸어야겠다. 나는 힘들수록 주저앉거나 눕기보다는 일단 일어나려 애쓴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 오히려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간다. 팔과 다리를 힘차게 흔들면서 온몸에 먼지처럼 달라붙은 귀찮음을 탁탁 털어내본다. 그렇게 걷다 보면 녹슬어서 삐걱거리던 몸과 마음에 윤기가 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잘 관찰해보자. 원래는 호기심이 솟고 흥미롭게 느껴지던 것들이 다 심드렁하다. 만사가 팍팍하게 느껴지고 별일 아닌데도 짜증스러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뾰족하게 군다. 아주 작은 변수에도 절망적인 기분이 들어 눈앞이 캄캄해진다. 이 모든 것은 내 몸과 마음이 나에게 전환과 쉼을 요구하는 사인이다.
이때 방구석에 가만히 눕거나 앉아서 그냥 나아지길 기다리면 머리는 무거워지고 기분은 점점 가라앉는다. 계속 누워있으면 누워있어서 힘들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느라 힘들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늪에 빠져들려 할 때는 변덕스러운 감정에 나를 맡겨둘 게 아니라 규칙적인 루틴을 정해놓고 내 몸과 일정을 거기에 맞추는 편이 좋다. 나는 사람이 그다지 강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불안정해지기 쉬운 동물이다. 마치 날씨처럼 매일 다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란 쉽지 않다. 변화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작은 물결에 배가 휩쓸려 가서는 안 되므로 닻을 단단히 내려둘 필요가 있다. 나에겐 일상의 루틴이 닷의 역할을 한다. 위기 상황에서도 매일 꾸준히 지켜온 루틴을 반복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희미하게 남아 보인다. 실제로 내가 아는 한 정신과 의사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에게 그게 무엇이든 루틴을 정해놓고 어떤 기분이 들든 무조건 지킬 것을 권한다. 내가 지키는 루틴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걸으며 몸을 푼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챙겨 먹는다. 작업실이나 영화사로 출근하는 길엔 별일이 없는 한 걷는다. 루틴이란 내 신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골치 아픈 사건이 일어났든 간에 일단 무조건 따르고 보는 것이다. 고민과 번뇌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묶어두는 동아줄 같은 것이다. 당장 걸으러 나갈 때는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피곤하고 아픈데 꾸역꾸역 나가나 싶어 귀찮은 마음도 들겠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아주 많은 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루틴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힘들 때마다 망설이고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움직이게 될 것이다. 루틴의 힘은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잠식하거나 의지력이 약해질 때 우선 행동하게 하는 데 있다. 내 삶에 결정적인 문제가 닥칠 때일수록 생각의 덩치를 키우지 말고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살다 보면 그냥 놔둬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 어쩌면 인생에는 내가 굳이 휘젓지 말고 가만두고 봐야 할 문제가 80% 이상일지도 모른다. 조바심이 나더라도 참아야 한다. 나는 생각들을 이어가다가 지금 당장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 그냥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편이다. 살다 보면 답이 없다는 말을 중얼거리게 만드는 문제들을 수없이 만난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좀처럼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 답이 없을 때마다 나는 그저 걸었다. 생각이 똑같은 길을 맴돌 때는 두 다리로 직접 걸어 나서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니 힘들 때는 대자로 뻗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걷는 사람의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려 보면 좋겠다.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에겐 아직 최소한의 걸을 만한 힘 정도는 남아있다. 그리고 걷기에는 인간이라는 동물의 태엽을 감아주는 효과가 있어 우리가 발 딛고 선 자리에서 더 버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 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였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듯 다짐하듯 말해본다. 힘들다. 걸어야겠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걷는 사람 하정우.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